자, 214번 가볼게요. 이참수 나오고 나머지는 직선입니다, 그죠? 예. PN 그 교점인데요. 교점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N이라고 했을 때 저 수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PN의 Y좌표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PN의 Y좌표를 좀 구해볼 텐데 일단 둘이 연립해서요. X좌표를 먼저 구할게요. 여기서 X-1 약분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A인 1,0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X는 3분의 1 곱하기 n제곱이 아니군요. n-1제곱. 예. 잘못 썼네. 2분의 1에 n-1제곱이 될 텐데 얘가 수선의 길이가 아니잖아요. 수선의 길이는 y좌표가 필요하니까 이참수에 넣어도 되고 1참수에 넣어도 되는데 사실 1참수에 넣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예. 그러면 PNHN의 길이는 지금 얘를 1참수에 집어넣는 대신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2분의 1에 n-1제곱은 놔두고요. 여기만 1-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정리하면 2분의 1에 n-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 n-1제곱 이게 지금 PNHN의 길이일 텐데 이거 한 번에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러면 시그마 얘는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PNHN을 합을 구하려고 하면 시그마의 성질로 둘을 분해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그마 뭐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니까 합은 2일 거예요. 두 번째 시그마는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죠.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9분의 14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PNHN을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정적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n이 1일 때는 저 기울기 1일 거란 말이에요. n을 양의 무한대로 발생시키면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PNHN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 아닌가? 이거 더하라는 얘기인 거 같잖아요.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로 따지면 이쪽에 면적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찐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적분의 면적이라고 하면 그냥 n이 1일 때 교점의 x좌표 3분의 1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0에서 3분의 1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정적분해서 부호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럴 건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얘가 얼마냐? 27분의 1이야? 아니? 그럼 54분의 9, 2, 7? 7?
예상과 뭐가 좀 다르군요, 그죠? 네. 이 길이 3x의 제곱만 3x 1일 때가 3분의 1. 이렇게 가면 근데 사실 이게 어릴 거라고 생각하면 좀 지장이 있어요. 왜냐면 실제 정적분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더하는 관점이지 선분의 길이를 더하는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그래도요. 네. 그냥 헛생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죠. 네.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꼭 맞는 생각은 아닌 게 우리가 정적분에서 사용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3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그죠? 네. 직사각형의 면적을 더해나가는 거고 얘는 그냥 이 3분의 길이를 더하면 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본 거죠. 근데 안 맞아요. 안 맞고 얼핏 생각해봐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의 면적보다 여기 이 부분의 면적 얼마냐? 2분의 1이지. 그잖아. 근데 정적분은 9분의 14잖아. 아니 무한 등비호수의 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 좀 생각이 틀린 생각이다 라는 거 하고 실제로 그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현의 식을 보면 이 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정적분 할 때 식을 보면 저 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꼭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고 아 틀렸구나. 예. 정적분은 뭐라고요?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이라고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봐볼게요. 275번 원호의 지름의 양 끝점 위에 두 점 A, B가 놓여 있어요. A, B는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속력으로 원 위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서로 만날 때마다 방향과 속력을 바꾸어 움직인다. A는 이전 속력이 5분의 4배, B는 이전 속력이 10분의 9배가 된다. 이게 점화식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n-1번째 만난 후 n번째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요. 사실 뭐 얘들이 이제 영원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걸 처음부터 계산하지 말고 점화식을 가지고 좀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n-1번째 만나고 나면 속력이 이전 속력의 5분의 4배가 되는데 처음 속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속력 그냥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v 곱하기 5분의 4의 n-1제곱 이게 지금 a의 속력인 거죠.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시간을 곱해야 되잖아. 시간을 몰라. 근데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tn이라고 할게요. tn-1이라서 해서 상관없고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t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n번째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n-1번째 만난 후부터 n번째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an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bn은 v 곱하기 10분의 9에 n-1제곱 곱하기 tn 해도 되겠네? 같은 시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들은 같은 시간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각 구간별로.
그래서 얘가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bn분의 an 구하라고 했군요. 처음 속력도 상관없고 구간별 시각도 상관없이 계산이 가능하죠. 이렇게 될 거니까요. 얘는 그냥 9가 되겠네요.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9분의 8이 무한 등비급수니까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풀어놓고 하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뭔지 잘 모르는 게 풀었잖아요. 이제 풀어놓고 하는 생각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문제에서 묻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뭐냐면 이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을 했을 때 맞아요? 예. 움직인 거리의 비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면 얘들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결국 움직인 속력의 움직인 거리의 비라는 것은 그냥 속력의 비하고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속력의 비가 매 순간 바뀔 뿐일 텐데 얘는 5분의 4니까 10분의 8이잖아요. 그럼 속력의 비는 10분의 9분의 10분의 8이니까 그냥 9분의 8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냥 얘가 9분의 8에 n-1제곱이구나 이러면 얘를 바로 알 수도 있는 거죠. 복잡한 생각 안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좀 먼저 확인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자, 다음 문제. 이런 문제는 도형은 저 아래 나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처음 이런 문제를 사실 몇 번 안 풀어봤으면 앞에서부터 뭔가를 자꾸 읽고 있는데요. 대부분 도형에 다 나와 있고 도형에 안 나와 있는 것들만 재빠르게 그냥 좀 빨리 옮기시면 되거든요. 실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3이다 라는 사실을 좀 옮기고요. 그죠? 네. 여기의 길이가 2다 라는 사실을 좀 옮기고 그리고 B1, A, C1이 3분의 파이다. 그럼 점점 찍혀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가 6분의 파이고 6분의 파이다. 이런 내용을 좀 옮기면 되는 거죠. 예. 나머지는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고요. 이 도형 면적 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렇게 또 만들고 있죠. 저렇게 또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저걸 만드냐. 이 규칙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네 여기. 평행한 직선 그거 가지고 만든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평행이다만 이제 옮기시면 글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그림을 옮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보면 이걸 문제 다 읽은 게 아니고 발췌해서 읽는 거죠. 필요한 것만 읽어서 문제를 풀다가 좀 불분명한 게 있으면 위에 가서 찾아오시면 돼요. 이걸 막 처음부터 문제를 길게 읽고 있지 마시고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냐라고 하면 그 문제의 무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니까요. 예. 첫째 항과 공비만 파악하시면 문제를 푸는 건데 첫째 항과 공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잘 옮겨오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첫째 항 구해봅시다. 어려운 문제는 사실 대부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쉬운데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구하기 어려워요. 첫째 항이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공비가 구하기 어렵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첫째 항이 구하기 어렵냐라고 하면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거 두 개를 따로따로 더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심각이 똑같으니까 여기 메꿔버리면 똑같은 현인 거거든요. C1, D1하고 B2, D1이 현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곳의 면적을 버리는 대신에 이곳의 면적을 선택하면 되니까
애꿎은 부채꼴 뭐 활꼴 이런 짓 할 필요 없이 우린 뭐 할 수 있다? 첫째 항을 삼각형의 면적만 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겠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런데 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가 어쨌거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세 변의 길이 구하기 전에 한 변의 길이는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B1, D1이요. 그죠? 예. J 코사인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의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J 코사인 먼저 쓰죠. B1, C1의 제곱은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아니 3분의 파이면 2분의 2죠? 네. 7이네요. 일단 길이를 알긴 아는데 좀 부담스러운 길이야 내 생각에. 그렇지 않니? 네, 좀 부담스러운 길이야. 일단 길이는 알았어. 근데 한 변의 길이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른 길이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거 기억납니까? 여기 3분의 파이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도형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은 그 네 대각과 같다. 사실 원주각이니까 여기 합이 파이여야 되잖아요. 예. 아주 간단한 얘기고요. 그럼 저기 3분의 파이 알았고 B1, D1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B2, D1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를 공통각으로 보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닮음을 쓰면 좋지 않을까요? 삼각형 B1, D1, B2 이놈이 삼각형 B1, A, C하고 닮음이잖아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맞죠? 예. 근데 삼각형 B1, AC에 3분의 파이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3대2란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여기의 길이를 그냥 3K 여기의 길이를 2K 이렇게 처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구한 루트 7 있죠? 예. 걔는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5K가 루트 7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리하게 길이 구해서 식의 복잡도를 높이지 마시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첫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2분의 3 루트 3 K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K가 5분의 루트 7이기 때문에 K의 제곱은 25분의 49죠. 그럼 얘가 맞겠니? 3, 2 2분의 3 루트 3 K의 제곱 K가 25분의 7 25분의 7 죄송합니다. 예. 그럼 50분의 21 루트 3이다. 이렇게 첫 장이 나오죠. 첫 장이 비교적 구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공비 쉬울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공비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하냐라는 얘기인데 이미 구했네요. 아까 제가 그 3대2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루트 7K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전체 삼각형을 다 보면 3대2 대 루트 7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여기서도 3대2 대 루트 7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K, 2K라고 했으니까 이게 루트 7K인데 루트 7K면 얼마냐? 5분의 7이니? 이게 5분의 7이라는 건 A, B2의 길이가 3-5분의 7이니까 5분의 8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5분의 8이 닮은비죠. 네. 그럼 공비라는 놈 넓이에 비해야 되니까 15분의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225분의 64군요. 자, 구하라는 무한급수의 합은 첫째 항 하고요. 분모에 이제 1-225분의 64를 넣을 거잖아요. 그럼 225분의 161 나오거든요. 그럼 161분의 225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만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46분의 27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항 구하는 과정이 사실 조금 어렵다면 어렵죠, 사실. 그죠? 네. 심지어 저 첫째 항을 활골 구하고 삼각형 구하고 또 활골 구해서 빼고 아무 생각 없이 풀려면 또 그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럼 더 어렵겠죠. 그죠? 그럼 더 어렵고 그다음에 저기서 뭐 그 비리 닮은 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숫자를 적어버리면 또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를 다뤄줘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17번. 이거는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봤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얘는 평행이동과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끌어내려서 접어올리고 끌어내려서 이거 기억나죠? 그죠? 예. 그거 이용하는 문제고요. 얘랑 n번째 하고 n 플러스 1번째의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귀납 추론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처음에 f1x는 그냥 fx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f2x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일단 아래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야 되죠. 1만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접어 올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접어 올리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면 좋겠잖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여러분 뭘 얻어야 돼요? AN의 첫째 항은 얼마다? 2다. 이거죠. 교점 두 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교점의 개수를 세고 싶으면 또 뭐 해야 되냐면 저 파란색 그래프가 F2X인데 F2X를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평행이동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어 올리는 걸 생각해서 좀 그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거 놔둘게요. 원래 이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접어 올리기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지워서 없애버리는 게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얘하고 얘 알고 싶은 거니까. 뭐 알았어요? A2는 4라는 거 안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서 또 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접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접어서 올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도 이 파란색을 지워놓고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몇 개입니까? 네. 6개죠. 사실 더 이상 규칙을 볼 필요가 없겠지 않아요? 네. 명백히 짝수의 수열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분의 1은 2n 플러스 2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두는 게 좋겠네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구하라는 이 시그마는 순차소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전개한 항의 첫 번째, 그다음 앞에 거, 그다음에 마지막 항의 뒤에 거. 근데 극한치하면 마지막 항의 뒤에 거 의미가 없잖아. 예. 그래서 그냥 4분의 1 곱하기 1이라서 답은 4분의 1이겠네.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면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막 그 구간 나눠서 막 식 쓰고 있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볼 때 구간 나눠서 식 쓰는 게 있고 그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평행이동이랑 절대값 성질 이용하는 게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거 말고는 더 없어요, 선생님? 예,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거 말고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미적분, 뭐 극심한 문제 이런 데서 곡선의 합성 추적하는 거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정형화된 패턴을 만들어서 답을 빨리 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시간을 많이 쏟아야지. 알겠죠?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될까요? 278번입니다. 뭐 주어지니, 사영아? 뭐 주어져 있니? 뭐 안 주어져 있니?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는 결국은 x의 발산 속도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항상 물어보는 거 보라고 했지. 여기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지금? 2의 n-2제곱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를 집어넣으면 사실 x의 입장에서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영어도 쓸만한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것도 그냥 분수계산 하면 되는 거죠. 3을 집어넣으면 2니까 이제 발산하잖아요. 네, 그 뒤로는 쭉 뭐예요? 나눠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x의 제곱분의 1 아마 이런 형태일 텐데 뭐 그것도 이제 x의 2의 n-2제곱이 들어가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어쨌거나 발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n이 1일 때 그리고 n이 2일 때 그리고 n이 3 이상일 때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x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을 거냐?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1일 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말고 예. 그러면 n이 1이다 라고 하면 저거 어차피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2분의 1은 5다 이게 되는 거죠. 앞에 다 0 되는 거니까요. 예. 얘는 f1은 진짜 f1을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뭐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마나 상수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6이니까 2예요. 3 이상일 때가 이제 여기다 2n-2제곱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x 자체는 발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어차피 이런 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럼 뭐 남아요? 2x의 제곱분의 1 남아요. 그죠? 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에 저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2분의 1에 2n-4라고 쓰면 될까요? 그 말인지 알죠? 제곱도 하고 분모에 들어가니까 지금 역수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구하라는 무한급수는 이거 무한등비급수의 규칙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따로 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무한등비급수인데 n에 1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3을 넣는 거지. 3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첫째 항이네요. 그리고 공비는 어차피 n의 개수를 1로 만들면 되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건 확실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첫째 항이 8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니까 3분의 4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7 더하기 6분의 1 6분의 43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처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넘어가 되겠죠 여러분? 네. 자 다음 문제.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BN의 무한급수를 구하세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 BN을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를 보시면 뭘 알아요? AN, BN은 구할 수 있죠. 그럼 AN, BN을 구할 수 있다면 AN을 알고 있으면 AN, BN을 A로 나누면 BN이 나오겠네요. 그렇구나. 그럼 결국 AN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 지금 얘가 등비급 수열이고 뭐 등비급 수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얘는 지금 AN을 제곱한 수열의 급수거든요. 그러면 첫째 항은 A1 제곱이고 공비는 4분의 1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잖아요.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째 항의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4 곱하면 되죠. 요게 A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A1은 4분의 3이군요. A1이 0이 아니더라도 이것 때문에 준 거죠. 약분해서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쓴 김에 AN까지 써볼까요? AN은 그럼 뭐예요?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AN, BN을 구해보죠. AN, BN은 다 해서 이게 합의 식이잖아요. 그럼 n 능식에서 n-1 넣은식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차피 6분의 1의 거듭제곱과 3 곱하기 4분의 1의 거듭제곱 따로따로 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6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6의 n-1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3 플러스 4의 n-1제곱분의 3 이걸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잖아요. 그죠? 예. 얘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9 곱하기 4분의 1에 n-1제곱 그리고 앞에 거는 6의 n-1제곱이 공통해주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될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맞지? 맞지 않니 얘들아? 근데 이거 빼먹지 마라. 이게 좀 희한한 게 다 알아.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저걸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SN 쓰게 되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경우 되게 많지만 항상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손이 익히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손이 안 왔으면 실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부터 성립한다. 1부터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면 뭐라고 있어요? 여기다 1 집어넣고 뭐 틀렸네? n-1제곱인데 그지? 예. 여기다 1 집어넣고 저기 1 집어넣고 같은지 뭐라 했죠? 같아요? 4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5가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같냐는 얘기죠? 안 같아요. 예. 안 같으니까 얘는 둘째 항부터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선생님?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는데 첫째 항부터 성립 안 해버리면 그럼 첫째 항 따로 구하면 되죠.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있습니까? A1, B1은 얼마예요? 얼마야? A1, B1은 얼마니? 알려주기가 싫니?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에요? 그죠? 예.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분의 7이에요. 아까 A1 얼마였어요? 4분의 3이었죠? 그럼 B1은 마이너스 12분의 7 곱하기 3분의 4 그럼 마이너스 9분의 7이네요.
그러니까 B1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니까 이건 어차피 규칙을 벗어나니까 따로 빼놓고 맞죠? 네. 그리고 2부터 시작하는 흡수는 규칙을 적용받으니까요. 방금 우리가 이 구한 일반항 있죠? 이걸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AN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를 AN으로 나누면 3분의 4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곱하면 되나? 네, 그렇군요. 그러면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뒤에 것도 나눠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제가 지금 뭐 한지 아시죠? 얘로 나눈 거예요 그냥. 네, 항 두 개니까 따로따로 나누면 돼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7 이것도 시그마의 성질도 따로 계산해야 되죠. 얘는 첫째 항이 조심해. 여기까지 써놓고 또 잃는 친구도 있어. 알겠지? 네.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면 되겠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2를 집어넣으니까 첫째 항이 얼마예요? 27분의 10이요.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4분의 3 곱하면 되겠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요.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몹시 수학 원 문제에 가까워요. 사실 위적 문제보다는 무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걸 제외하면 그냥 수학 원이죠. 예. 첫 번째로 뭐예요? 합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 보통 첫 장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 예.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네? 아니 물 마셔가세요. 얘도 화보죠? 그래요. 네. 뭐 함수 나와 있고요. ANBN이라 물론 이제 ANBN을 직접 구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구했다고 쳐요.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2를 무한개 더해야 된다.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 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 자체가 직접 구해지거나 아니면 뭐 AN, BN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구해야 돼? AN, BN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해야죠. 그래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이너스 AN, BN을 직접 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AN, BN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이너스 AN, BN의 의미는 사실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의 길이 더하기 여기의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점선 사이의 거리가 2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AN, BN이 저 두 개의 거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AN의 X좌표와 BN의 X좌표를 구해서 뭐 BN의 X좌표 1 빼기 BN의 X좌표 더하기 AN의 X좌표 빼기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인 거죠. 이게 되죠? 네. 그럼 X좌표 구해야죠. 일단 BN 먼저 구해볼게요. BN 그러면 2n-1이 로그 2의
되게 좀 귀찮게 좋네요, 그죠? 1-x분의 1이라고 쓸까요? 그럼 1-x분의 1은 2의 2n-1제곱이겠죠? 오! 되게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1-x를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겠냐면 1-x는 2분의 1의 2n-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지금 뭐냐면 이 1-x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an 해볼게요. an은 2n-1은 로그 루트 2의 1 플러스 x분의 1 이게 되겠네요. 거의 예상대로입니다. 그죠? 네. 1 플러스 x분의 1은 루트 2의 2n-1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여기의 길이가 자체가 뭐냐면 1 플러스 x 된다고 했잖아요. 네. 1 플러스 x는 루트 2분의 1에 2n-1제곱. 이게 근호? 네, 이거 놔둘게. 괜찮아요. 네. 됐죠? 네. 그럼 저거 두 개 더하면 2-ANBN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첫 번째 시그마는 첫째 항이 루트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예요. 그럼 루트 2분의 1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시그마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죠.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루트 2가 되는군요. 그래서 P는 3분의 2고 Q는 1이라서 답은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문제에서 묻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게 좀 도움이 돼야 돼요. 되죠? 그죠? 네, 문제에서 묻는 것을 좀 유심히 관찰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지금부터 계속 기르셔야 돼요. 올해 재판 고3들이 9월 모의 끝나고 뭐 때문에 엄청 혼났냐면 시험지 가져오라고 시험지 분석을 좀 하는데 물론 이제 멘탈 쪼갰으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볼 때 하라는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에서 묻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복잡해지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구해야 되는 건 뭐고 이걸 생각하면서 풀이를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그래도 뭐 수능 잘 볼 겁니다. 얘는 문제가 좀 길어서요. 얘다 할게요. 오른쪽에다가. 알겠죠? 5 AB가 1이고요. BC가 루트 5다. CA는 2고요. 그럼 1대1의 루트 5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은 이 문제 어떻게 풀 것 같냐? 1대1 루트 5를 쥐어짜서 풀 것 같죠? 당연히 1대2 루트 5를 쥐어짜서 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S1과 SN 프라임의 합을 구하고라고 하니까 문제가 두 개, 그리고 규칙은 다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얘 먼저 해볼게요. 그림 제가 그릴 건데 아니야. 어차피 정화식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림은 그렇게 많은 큰 그림이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얘가 뜻하는 게 저기서 나와 있는 A고요. 이게 B1이에요. 알겠어요? 예.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예. 일단 A는요 2대1의 비율을 이용해서 여기 얼마겠니? 3분의 2겠는데? 왜냐면 전체 길이가 2인데 지금 얘가 어떻게 2대1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럼 얘도 지금 1이란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A는 일단 9분의 4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정사각형 B 얘들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직접 더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Sn 이거 구하고 Sn 프라임은 따로 구하려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굳이 저는 Sn이라고 왜 쓰는지 그냥 Bn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쨌거나 S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2x 2k라고 할까요? 2k 여기를 k 그럼 여기 다시 k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3k가 뭐란 얘기예요? 3분의 2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3k가 k가 됐으니까 3분의 2죠. 그럼 공비 9분의 1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A를 합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B1과의 닮은 B 3분의 1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공비 쓸게요. 그럼 공비는 뭐예요? 9분의 1인가요? 닮은 B 제곱해야 되니까. 그리고 B1도 알 수 있잖아요. 9분의 4 곱하기 9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9분의 4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8분의 9 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8분의 1이에요. 여기 다 이해했죠? 예. 자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C1입니다. 이것도 A1을 더한데 사용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첫째 항구하고 닮은비 구할 때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K 2K 2K니까 여기서 공비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분의 4라고 보셔야겠죠? 이해하죠? 예. 여기서는 n이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Sn 프라임 계산하려고 하는데 첫째 항이 C1이잖아요. C1은 그럼 뭐가 돼요? A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9분의 4에다가 9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5분의 9가 되겠네. 그럼 많이 45분의 16이네. 따라서 얘는 18분의 1 더하기 45분의 16이니까 90으로 통분하시면 5 더하기 32 그래서 90분의 37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문제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놨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그 각각의 문제의 난이도는 특별히 어렵진 않죠. 그런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급수까지 좀 다 풀었고요. 예. 시간이 애매하니까 3단원 다음 시간에 풀까요? 예.